어젯밤 일이었습니다. 새벽 2시. 제 침대 옆에는 그녀가 누워 있었죠. 서연우, 31살. 문제는 그녀가 제 친구 조카라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오늘 오후 그녀의 삼촌이 전화했다는 거예요. 준혁아, 긴급히 보자.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들킨 겁니다. 모든 게. 이야기는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토요일 오후, 한강변 카페였습니다. 대학 동기 이동훈이 커피를 앞에 두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준혁아, 우리 연우 좀 도와줘. 연우가 누군데? 내 조카, 31살이야. 아, 그 애가 벌써? 마지막 본 게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 하는데 남자를 안 만나. 동훈이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왜? 눈이 높아. 동갑내기는 싫대. 최소 10살은 위여야 한다는 거야.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거 나 같은 사람 찾는 거 아니야? 야, 농담하지 마. 너 52살이잖아. 동훈이 진지하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준혁아, 진짜 부탁이다. 내 사무소에 괜찮은 남자 없어? 능력 있고, 나이 좀 있고. 제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차민준, 34살 저희 사무소 프로젝트 매니저였죠. 서울대 건축과 출신, 키 182에 잘생긴 얼굴, 능력도 좋았습니다. 한 명 있긴 한데 34살이야. 오, 34면 괜찮지. 소개시켜줘. 알았어. 주소 내볼게. 고맙다. 진짜 고맙다. 전화를 끊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31살 여자가 나이든 남자를 좋아한다니.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제 경쟁자를 만들어낼 줄은. 저는 강준혁, 52살입니다. 건축, 설계 사무소를 운영하며 25년을 이 일에 바쳤습니다. 아내와는 10년 전 이혼했고 아이는 없습니다. 외모는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키 179에 꾸준한 운동으로 체형 관리를 했습니다. 건강도 양호했죠. 하지만 마음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매일 밤 혼자 돌아와 혼자 저녁을 먹고 혼자 잠들었습니다. 재혼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52살 남자를 받아줄 사람은 없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그냥 이렇게 살다 은퇴하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았습니다. 그녀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월요일 아침, 프로젝트 매니저 차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 씨, 여자친구 있어요? 없는데요. 왜요? 소개팅 시켜줄까 해서요. 제 친구 조카인데 31살이에요. 인테리어 디자이너고요. 오, 좋죠. 이번 주 금요일 저녁 어때요? 장소는 제가 잡을게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날 오후 동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훈아, 괜찮은 남자 찾았어. 34살, 서울대 건축과 출신이야. 우리 사무소 에이스고 완벽한데 빨리 만나게 해줘. 이번 주 금요일 저녁 어때? 좋아. 고맙다. 금요일 저녁 7시 강남의 이탈리안 레스토랑 VIP룸이었습니다. 저는 6시 50분에 미리 도착했어요. 곧 차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에 머리도 깔끔하게 넘긴 모습. 대표님, 떨리네요. 긴장 풀어요. 편하게. 7시 정각. 문이 열렸습니다. 동훈이 먼저 들어왔어요. 야, 준혁아. 왔어. 그리고 그 뒤로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서연우였어요.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슬랙스, 부드럽게 웨이브진 긴 머리, 은은한 화장이었습니다. 키는 168cm 정도, 슬림한 몸매에 하얗고 맑은 피부였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을 붙잡은 건 그녀의 눈빛이었습니다.
또렷하고 지적이고 차가웠어요. 안녕하세요. 서연우입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차민준이 벌떡 일어나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차민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연우가 잠시 제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강준혁입니다. 삼촌 친구고요. 들었어요. 그녀의 시선이 잠깐 제게 머물렀습니다. 묘한 느낌이 스쳤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동훈 옆에, 민준과 연우는 서로 마주보고 앉았어요.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동훈이 먼저 분위기를 띄웠어요. 민준 씨, 어떤 일 하세요? 강준혁 건축 사무소에서 프로젝트 매니저 하고 있습니다. 민준은 활기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우 씨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시라고 들었어요. 어떤 일 하세요? 주거, 공간 인테리어요. 주로 아파트나 주택이요. 오, 멋진데요. 저도 관심 있는 분야예요. 나중에 협업 기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세요? 연우의 대답은 짧고 단조로웠습니다. 민준이 계속 말을 걸었지만 그녀는 최소한의 대답만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연우의 시선이 가끔 제게 향했습니다. 눈이 마주칠 때마다 그녀는 시선을 피했어요. 왜 나를 보지? 식사가 절반쯤 진행됐을 때 연우가 불쑥 제게 말을 꺼냈어요. 대표님. 네. 대표님은 어떻게 사무소를 시작하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27살 때 친구들이랑 공동 창업했어요. 처음엔 작은 사무소였죠.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죠. 3년 동안 적자였고 빚도 많았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포기 안 하셨어요? 연우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글쎄요. 그냥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책임감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연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멋있으시네요. 순간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민준이 서둘러 끼어들었어요. 저도 독립 생각하고 있어요. 설계, 스튜디오 같은 거요. 하지만 연우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동우는 분위기가 어색해진 걸 느끼며 억지로 웃었어요. 식사가 끝나자 연우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갈게요. 벌써? 차라도 한잔하고 가지.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서요. 민준 씨, 반가웠어요. 저도요. 연락드려도 될까요? 연우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분명한 거절은 아니었지만 누가 봐도 마음이 없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녀가 나가려는 순간 제가 말을 걸었습니다. 제가 차로 바래다 드릴까요? 어차피 저도 나가는 길인데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밤 늦었는데 혼자 가시면 위험해요. 동훈이 거들었어요. 그래. 준혁이 차 타고 가. 안심되기도 하고. 연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죄송하지만 부탁드릴게요.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조수석 문을 열어줬어요. 타세요. 연우가 조용히 조수석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집이 어디예요? 강남이요. 삼성동. 차가 도로 위로 나섰습니다. 5분쯤 아무 말 없이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연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네. 솔직하게 물어봐도 될까요? 뭔데요? 그녀가 제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제가 민준 씨 안 좋아하는 거 티났죠?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글쎄요. 조금 차가우셨던 것 같긴 했어요. 죄송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요.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데요? 연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나이 좀 있는 분이 좋아요. 얼마나요?
최소 15살 이상이요. 동갑내기는 너무 애 같아서 싫어요. 그 말에 제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그럼 50대도 괜찮다는 거예요? 연우는 미소도 없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녀의 눈빛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대표님은 몇 살이세요? 52살이에요. 그렇군요. 다시 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처음의 어색함과는 전혀 달랐어요. 10분쯤 후 연우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다 왔어요. 감사합니다. 연우가 차에서 내리려다 제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대표님. 네.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삼촌이 또 소개팅 주선하면 보겠죠. 연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대표님하고요. 순간 제 심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 프로젝트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요. 인테리어 일을 하다 보면 건축 쪽 궁금한 게 많거든요. 대표님 같은 분께 배우고 싶어요. 아, 그럼 언제든 연락하세요. 연락처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요. 저는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그녀의 손에 건넸습니다. 그녀는 명함을 조심스레 받아 미소를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연락드릴게요. 그녀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는 운전석에 그대로 앉은 채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상하네. 왜 이렇게 심장이 뛰지? 다음 날 토요일 오후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대표님. 저 서연우예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 연우 씨. 안녕하세요. 어제 명함 받았잖아요. 연락드린다고 했었는데 혹시 지금 시간 되세요? 지금요? 네.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프로젝트 관련해서 조언 좀 구하고 싶어서요.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강남역 근처 카페 어때요? 알겠습니다. 1시간 후에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거울을 봤습니다. 뭐 하는 거야? 강준혁? 친구 조카랑 커피 마시러 가?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결국 옷을 갈아입고 향수를 뿌렸어요. 강남역 카페. 연우가 먼저 와 있었어요. 청바지에 흰 니트를 입고 생머리를 자연스럽게 내려뜨린 모습. 어제보다 훨씬 편안하고 훨씬 예뻤어요. 대표님. 왔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프로젝트 관련해서 뭐가 궁금한데요? 연우가 노트북을 꺼냈어요. 제가 지금 주택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고객이 구조 변경을 원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구조 쪽은 전문이 아니다 보니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어떤 부분이 어려운데요? 하중벽 판단이요. 어디를 건드려도 되고 안 되는지가 헷갈려요. 연우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1시간 동안 제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와, 정말 도움됐어요.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네요. 연우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대표님은 주말에 보통 뭐 하세요? 글쎄요. 골프 치거나 집에 있거나요. 심심하시겠어요. 뭐, 익숙해요. 연우 씨는요? 저도 비슷해요. 일하거나 집에 있거나 친구도 별로 없어서요. 왜요? 친구가 없을 리가. 연우가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습니다. 제가 좀 까다로운 편이에요. 사람 사귀는 게요. 어때서요? 대부분 남자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거든요. 처음엔 친구하는 척 하다가 나중엔 다 작업 걸어요.
그게 싫어서요. 그랬구나. 여자친구들도 대부분 결혼했어요. 애 키우느라 바쁘고 저는 혼자예요. 연우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소개팅이 그렇게 별로였어요. 민준 씨도 저를 그런 눈으로 보는 게 느껴졌거든요. 무슨 눈이요? 여자로만 보는 눈이요.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자기 자랑만 하고 저는 그게 불편해요. 그녀가 제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근데 대표님은 다르세요. 뭐가요? 절 사람으로 봐요. 제 말을 들어주시고 그게 좋아요. 그 말에 제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아요. 대부분 남자들은 안 그래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표님. 네. 다음 주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또 여쭤볼 게 있어서요. 그럼요. 언제든 연락하세요. 감사합니다. 헤어지기 전 연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참, 어제 삼촌한테 전화 왔어요. 무슨 얘기였어요? 민준 씨 어땠냐고. 또 만나 보래요. 뭐라고 했어요? 연우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생각해 본다고 했어요. 근데 안 만날 것 같아요. 왜요? 제 스타일이 아니니까요. 그녀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대로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이상하다. 왜 자꾸 이 여자가 신경 쓰이지? 그 후 일주일 동안 연우와 3번 더 만났습니다. 화요일 저녁에는 커피를, 목요일 점심에는 식사를, 그리고 토요일 오후에는 다시 커피를 마셨어요. 모두 그녀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대표님, 궁금한 게 있는데 시간 되세요? 처음엔 정말 일 얘기뿐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사적인 대화가 많아졌습니다. 토요일 오후 한강 공원 벤치였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살짝 불었어요. 연우가 커피를 들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대표님은 왜 재혼 안 하세요? 글쎄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요.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죠. 그럼 왜 안 해요? 이 나이에 누가 저를 받아주겠어요? 연우가 미소를 지으며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대표님 같은 분이 좋은데요.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연우 씨. 네. 대표님. 멋있으세요. 나이도 딱 좋고요. 연우 씨.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연우가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제 마음 표현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왜요? 나는 당신 삼촌 친구예요. 그리고 21살이나 많아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문제죠. 동훈이 형이 알면, 삼촌은 모르면 돼요.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대표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한테 관심 없으세요? 그게 아니라, 그럼 있으신 거네요. 연우 씨, 저도 대표님한테 끌려요. 일주일 내내 대표님 생각만 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동훈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준혁아, 우리 연우가 민준 씨 연락 안 받는다며? 무슨 일이야?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상하네. 얘가 마음에 들어 한 것 같았는데 다음 주에 다시 만남 주선해줘. 이번엔 내가 빠질게. 너희 셋이서 편하게 만나봐. 알겠어요. 전화를 끊자 연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삼촌이시죠? 네. 다음 주에 또 민준 씨 만나보래요. 연우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가기 싫은데 그래도 가야죠. 삼촌 부탁이잖아요. 연우가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대표님도 같이 가시죠? 그래야 할 것 같네요. 그녀가 제 손을 살짝 더 꽉 잡았어요. 대표님, 그 자리에서 제가 대표님 선택하면 어떡할 거예요? 뭐라고요? 민준 씨 앞에서 제가
대표님한테 고백하면요. 순간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민준 씨가 알면. 그럼 어떡해요? 저는 대표님이 좋은데요. 연우 씨, 제발. 이건 정말 안 돼요. 연우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속삭였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비밀로 해요. 비밀이요? 네. 아무도 모르게. 우리 둘만의 비밀이요. 그녀가 제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대표님, 한 번만 기회 주세요.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나이 따위 문제 없다는 거요. 그 순간 제 이성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안 되는데. 다음 주 금요일 저녁, 그날도 같은 레스토랑이었어요. 이번엔 동훈이 없었습니다. 저, 차민준, 그리고 연우, 세 분이었어요. 민준은 저번보다 훨씬 적극적이었습니다. 연우 씨, 저번에 연락드렸는데 답이 없으셔서 걱정했어요. 죄송해요. 바빠서요. 이해해요. 다들 바쁘잖아요. 그래도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해요. 민준이 와인을 따르며 웃었습니다. 연우 씨는 와인 좋아하세요? 보통이에요. 이건 이탈리아 토스카나산이에요. 향이 정말 좋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연우가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괜찮네요. 민준은 계속 대화를 이어갔어요. 연우 씨, 주말엔 뭐 하세요? 일하거나 집에 있어요. 저랑 같이 전시 보러 갈래요? 다음 주에 리움 미술관에서 좋은 전시한대요. 생각해 볼게요. 그녀의 대답은 여전히 짧고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가끔 연우의 시선이 제게 향했어요. 눈이 마주칠 때마다 그녀는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이 모를 만큼 조심스러운 미소였어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식사가 절반쯤 진행됐을 때 민준이 화장실로 향했어요. 둘만 남았습니다. 연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표님, 네, 힘들어 죽겠어요. 뭐가요? 민준 씨 말 들어주는 척하는 거요. 관심도 없는데 계속 얘기하니까요. 그래도 예의는 지켜야죠. 알아요. 근데 대표님만 보여요. 그녀의 말에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연우 씨,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그럼 나중에요. 오늘 끝나고 따로 만나요. 안 돼요. 왜요? 들키면 큰일 나요. 안 들켜요. 조심하면 돼요. 연우가 테이블 밑으로 살짝 제 무릎을 건드렸습니다. 대표님, 오늘 밤 시간 되세요? 제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때 민준이 돌아왔어요. 무슨 얘기 중이셨어요? 아, 별거 아니에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연우 씨, 제가 집까지 바래다 드릴까요? 연우가 잠시 저를 보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대표님 차 타고 갈게요. 네? 대표님이요? 네. 대표님이랑 얘기할 게 있어서요. 프로젝트 관련해서요. 민준이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저는 이만 갈게요. 연우 씨, 연락드려도 될까요? 네. 민준이 떠났습니다. 주변엔 이제 우리 둘뿐이었어요. 차로 갈까요? 네.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집으로 갈까요? 연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다른데요. 어디요? 한강이요. 한강변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밤 10시였어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연우가 말했어요. 대표님. 네. 저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뭐요? 연우가 조용히 안전벨트를 풀더니 천천히 제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이 마음이요. 연우 씨,
그녀의 손끝이 제 손등에 닿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대표님도 저 좋아하시죠?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발이요. 그 눈빛이 너무 간절해서 나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해요. 미칠 것 같아요. 그 말이 입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연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행이에요.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내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있었어요. 하지만 연우 씨, 우린 안 돼요. 왜요? 내가 당신 인생을 망칠 수 없어요. 당신은 아직 젊고. 연우가 제 말을 막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들어 제 입술에 손가락을 댔어요. 대표님.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해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공기마저 무겁게 멈춘 듯 했어요. 연우 씨. 그녀가 눈을 마주치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대표님이랑 같이 있고 싶어요. 나이 따위는 상관없어요. 그녀가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너무 가까웠어요. 그녀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표님, 키스해도 돼요? 제 이성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연우 씨, 이러면 정말 돌이킬 수 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녀가 제게 키스했습니다. 부드러운 입술이 제 입술과 닿았어요. 따뜻하고 달콤했습니다. 10년 만에 여자의 입술이었어요. 키스가 끝나고 우리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대표님, 후회 안 하시죠? 모르겠어요.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연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요. 그날 밤 우리는 한강에서 2시간을 더 있었습니다. 대화하고 키스하고 안았어요. 헤어질 때 연우가 말했습니다. 대표님, 우리 비밀로 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요. 알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연락할게요. 그녀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혼자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 다음 날 토요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죄책감이 몰려왔어요. 미쳤나? 강준혁? 친구 조카랑 키스를? 동훈이 형한테 뭐라고 말할 거야? 샤워를 하면서도, 커피를 마시면서도 연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입술, 향기, 숨소리, 모든 게 아직 제 안에 생생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동훈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준혁아, 어제 소개팅 어땠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괜찮았어요. 연우가, 민준 씨, 어떻게 생각하대?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상하네. 민준 씨 말로는 또 차갑게 굴었다던데. 도대체 얘가 뭘 원하는 건지 모르겠어. 조금 더 시간을 주는 게 어때요? 그래야겠지. 근데 준혁아, 너 오늘 시간 돼? 점심이나 같이 먹자. 오늘이요? 응.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몇 시예요? 12시. 강남 삼겹살집 있잖아. 네. 거기서 뵐게요. 전화를 끊고 난 뒤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어떡하지? 동훈이 형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하지? 멍한 채로 앉아 있는데 연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대표님, 어젯밤 생각나요? 또 보고 싶어요.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어요? 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연우 씨, 우리 좀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어젯밤 일은 너무 빨랐어요. 답장이 바로 왔어요. 왜요? 후회하세요? 후회는 아니지만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당신 삼촌한테 미안하고. 삼촌은 제가 설득할게요. 나중에요. 일단 지금은 우리 둘만 생각해요.
연우 씨, 대표님, 제발이요. 오늘 밤 만나요. 할 얘기 있어요. 저는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어요. 저녁 7시에 연락할게요. 고마워요. 하트 이모티콘이었어요.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정오, 강남의 삼겹살집. 동훈이 이미 와 있었어요. 야, 준혁아. 형. 자리에 앉았습니다. 삼겹살이 익는 냄새 속에서 동훈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우리 연우 진짜 걱정이다. 왜요? 31살인데 아직도 결혼 생각이 없어. 소개팅 시켜도 맨날 차 버리고 이러다 혼자 늙는 거 아닌가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에서 죄책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시간. 벌써 몇 년째야? 얘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 동훈은 소주를 따랐어요. 준혁아, 나는 언제 연우 시집 보내나? 그 말에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형, 연우 씨가 원하는 스타일이 뭔데요? 그게 말이지. 나이 든 남자래. 최소 10살 이상 차이 나는 성숙하고 여유 있는 사람. 그래요. 그래서 민준 씨를 소개시켰잖아. 보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얘가 또 마음에 안 든대. 아휴, 모르겠다. 정말. 동훈은 답답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차라리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 괜찮은 남자 있으면 소개라도 시켜주고 싶지.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다들 결혼했거나 이혼했거나. 그 말에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50대요? 응. 얘 말 들어보면 그 정도가 딱 좋을 것 같아. 근데 그런 남자가 어디 있겠어? 미혼이고 괜찮은 사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 같은 사람이 딱인데 말이야. 네. 동훈이 웃으며 고개를 흔들었어요. 야, 농담이야. 농담. 너 52살이잖아. 우리 연우랑 21살 차이야. 말이 되냐? 하하.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진심으로 너처럼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사람 배려할 줄 아는 남자라면 나이 상관없이 좋겠다 싶긴 해. 요즘 젊은 놈들은 다 겉만 번지르 하더라.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침을 삼키는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형, 혹시 연우 씨가 정말 나이 많은 사람 좋아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괜찮은 사람이면 상관없지. 나이가 뭐가 중요해? 사람이 중요하지. 진심이에요? 그럼. 근데 왜? 혹시 괜찮은 사람 알아?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동훈은 소주잔을 비우며 말했어요. 준혁아, 너도 재혼 생각 좀 해라. 혼자 살지 말고. 저는 괜찮아요. 무슨 소리야? 너 아직 젊잖아. 52살이면 한창이지. 좋은 사람 만나. 알겠어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헤어질 때 동훈이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어요. 준혁아, 고맙다. 우리 연우 계속 신경 써줘. 네. 형, 식당 문을 나와 차에 올라탔습니다. 핸들 위에 손을 얹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나는 지금 뭐 하는 짓이지? 눈앞에는 형이 웃는 얼굴이 떠올랐고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신뢰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렇게 고마워하는 사람을 내가 배신하고 있잖아. 한숨이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죄책감의 틈새로 또다시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어요. 연우였습니다. 그녀의 눈빛,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손끝이요. 머리로는 안 된다고 외쳤지만 가슴은 이미 그녀에게 가 있었습니다. 오후 7시 연우에게 전화했어요. 연우 씨, 대표님, 기다렸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제 집으로 올래요? 제가
저녁 해줄게요. 집이요? 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편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연우 씨, 그건 너무... 왜요? 무서우세요? 무서운 게 아니라 선을 넘을 것 같아서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웃음 섞여 돌아왔어요. 선은 어제 이미 넘었잖아요. 연우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대표님, 와주세요. 혼자 기다리고 있어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주소 보내주세요. 밤 8시 연우의 아파트.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어요.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청바지에 흰 티셔츠, 묶은 머리였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이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신발을 벗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섰어요. 아늑한 공간, 깨끗한 인테리어, 은은한 조명이었습니다. 주방에서는 따뜻한 냄새가 흘러나왔어요. 앉으세요. 저녁 거의 다 됐어요. 소파에 앉아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책장에는 디자인 서적과 건축 잡지가 빼곡했고 테이블엔 노트북과 스케치가 흩어져 있었어요. 일 많이 하시네요. 네. 요즘 프로젝트 3개라서요. 숨 돌릴 틈도 없어요. 대표님, 맥주 드실래요? 좋죠. 맥주 2캔을 따서 건넸습니다. 건배해요. 우리 만난 지 벌써 2주 됐어요. 벌써요? 그럼요. 2주 전 금요일이었잖아요. 캔이 부딪히며 맑은 소리가 났습니다. 맥주를 마시며 연우가 말했어요. 대표님, 오늘 점심에 삼촌 만나셨죠? 어떻게 알았어요? 삼촌한테 전화 왔어요. 대표님이랑 밥 먹었다고. 그래요? 뭐 얘기하셨어요? 당신 걱정하시더라고요. 연우가 짧게 웃었습니다. 늘 그래요. 결혼 안 한다고, 혼자 산다고 걱정만 하세요. 부모 마음이니까요. 알아요. 근데 제 인생인데 왜 자꾸 간섭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잠시 후 식탁 위에는 김치찌개, 제육볶음, 계란말이, 나물 반찬이 정갈하게 올려졌습니다. 우와, 요리 정말 잘하시네요. 자취 오래 했거든요. 자, 드세요. 식사 중 연우가 다시 물었어요. 삼촌이 제 얘기 뭐라 하셨어요? 나이 든 남자를 좋아한다고 하시던데요. 맞아요. 왜 그런 스타일을 좋아해요? 연우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빛이 잠시 멀어졌어요. 대학교 2학년 때 일이에요. 무슨 일인데요? 동아리 선배가 저한테 고백했어요. 1살 위였어요. 처음엔 좋았죠.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근데 사귀고 나서 달라졌어요. 술 마시면 폭력적이고 옷차림 간섭하고 친구 만나는 것도 싫어했어요. 심지어 그녀가 고개를 숙였어요. 한 번은 뺨을 맞았어요. 헤어지자고 했더니 무릎 꿇고 빌고 그게 반복됐어요. 6개월 사귀다가 겨우 헤어졌어요. 연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이후로 젊은 남자들이 무서워졌어요. 미성숙하고 충동적이고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그랬구나. 직장 다닐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상사가 회식 때마다 저를 괴롭혔어요. 성희롱하고 신고했더니 제가 오히려 문제 삼는 사람 취급당했어요. 연우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고 성숙한 분이 좋았어요. 여유 있고 절 존중해주는 분이요. 저는 조심스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우 씨, 많이 힘들었겠어요. 이제는 괜찮아요. 대표님을 만났으니까요. 그녀가 미소 지었어요. 대표님은 저를 함부로 안 대하세요. 제 말을 들어주시고 존중해 주세요. 그게 너무 좋아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함께 설거지를 했어요. 그리고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어요. 연우가 천천히 제 어깨에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대표님, 네, 우리 이러면 안 돼요. 또 그 얘기예요. 진심이에요. 나는 당신 삼촌한테 빚진 사람이에요. 이렇게 배신하면 안 돼요. 연우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대표님, 후회하세요? 후회는 아니지만 죄책감이 들어요. 전 안 들어요. 왜요? 전 제 선택에 확신이 있거든요. 대표님은 제 이상형이에요. 나이도 성격도 다요. 연우가 제 뺨에 손을 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대표님, 키스해도 돼요? 연우 씨, 이러면 정말 돌이킬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근데 전 상관없어요. 그녀가 제게 키스했습니다. 저는 저항하지 못했어요. 키스가 길어졌습니다. 그녀를 껴안았어요. 연우 씨, 우리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왜요? 당신은 31살이에요. 아직 젊고 미래가 있어요. 나 같은 아저씨랑 있으면. 연우가 제 말을 막았습니다. 대표님, 전 어른이에요. 제 선택에 책임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고 전 대표님이 아저씨라고 생각 안 해요. 대표님은 멋있어요.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대표님, 오늘 밤 같이 있어요.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안 돼요. 이건 진짜. 왜요? 전 괜찮은데. 당신, 처음이잖아요. 연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삼촌한테 들었어요. 31살. 초혼이라고. 연우가 웃었습니다. 맞아요. 저 남자 경험 없어요. 사귄 적은 있어도 그런 관계까지는 안 갔어요. 그럼 더 안 돼요. 왜요? 당신의 첫 경험이 나 같은 늙은이여서는 안 돼요. 연우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대표님, 전 대표님이 좋아요. 제 첫 경험은 대표님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입을 열었어요. 연우 씨, 대표님도 저 원하시잖아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원했어요. 10년 만에 여자를 이렇게 원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성이 붙잡았어요. 연우 씨, 오늘은 안 돼요. 너무 빨라요. 우리 좀 더 생각해봐요. 확실해진 다음에요. 연우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녀가 제게서 떨어졌어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급했나 봐요. 아니에요. 내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일어났어요. 오늘은 이만 갈게요. 네.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을 신으려는데 연우가 뒤에서 저를 안았어요. 대표님, 후회하지 마세요. 뭐라고요? 오늘 저를 거절한 거요. 후회하지 마세요. 대표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연우 씨, 미안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네. 대표님이 저를 함부로 안 대하잖아요. 존중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좋아요. 저는 돌아서서 그녀를 안았어요. 연우 씨, 나도 당신이 정말 좋아요. 근데 조금만 천천히 가요. 우리 조심해야 해요. 네, 알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핸들을 잡은 제 손이 떨렸어요. 오늘 잘한 거 맞지? 거절한 게 맞는 거지?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연우의 얼굴이, 목소리가, 체온이 계속 떠올랐어요. 이러면 정말 안 되는데 이미 너무 빠져버린 것 같아. 다음 주 월요일 아침 회사에 출근하니 차민준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대표님, 잠깐 상담 좀 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앉으세요. 민준이 앉았습니다. 표정이 진지했어요. 대표님, 연우 씨 말인데요.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네, 제가 지난 2주 동안 계속 연락했는데요. 답장이 거의 없어요. 그래요? 가끔
답장와도 짧고 차갑고 저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인연이 아닐 수도 있고. 민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뭔가 이상해요. 뭐가요? 연우 씨가 대표님을 보는 눈빛이요. 제 몸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번 금요일 3명이 식사했을 때요. 연우 씨가 계속 대표님을 쳐다봤어요. 착각 아니에요?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분명히 봤어요. 저한테는 차갑게 대하면서 대표님한테는 다른 눈빛이었어요. 민준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대표님, 혹시 연우 씨랑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소리예요? 나는 연우 씨 삼촌 친구예요. 그래서 더 이상한 거예요. 왜 연우 씨가 대표님을? 민준 씨, 그만해요. 당신, 착각이에요. 민준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습니다. 제 착각이면 좋겠네요. 그가 나갔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식은땀을 닦았어요. 들킬 뻔했어. 조심해야 돼. 오후 3시. 연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대표님,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보고 싶어요. 오늘은 좀 회사 일이 많아요. 그럼 내일은요? 생각 좀 해봐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조심해야 할 것 같아서요. 잠시 후 전화가 왔습니다. 연우였어요. 여보세요? 대표님,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분명히 뭔가 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말했어요. 오늘 민준 씨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요? 당신이 나를 보는 눈빛이 이상하다고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준 씨가 눈치챈 것 같아요. 우리 조심해야 해요. 연우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대표님, 혹시 그만하자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저는 대표님 보고 싶은데 못 만나는 거예요? 연우 씨, 우리 너무 빨리 가고 있어요. 들키면 큰일 나요.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조심하면 되잖아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대표님, 혹시 저한테 질렸어요? 무슨 소리예요? 그럼 왜 이러세요? 저번 주에는 매일 만나자고 하시더니 이제는 피하시고요. 피하는 게 아니에요. 조심하는 거예요. 연우가 한숨을 쉬었어요. 체념한 목소리였습니다. 알겠어요. 대표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면요. 연우 씨, 연락 주실 때까지 기다릴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제 가슴이 답답했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그날 저녁, 동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혁아, 민준 씨가 연우한테 정식으로 사귀자고 고백했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응. 오늘 오후에 얘가 진심인가 봐. 연우한테 꽃다발이랑 편지까지 보냈대. 숨이 막혔어요. 연우 씨는 뭐라고 했어요? 거절했어. 역시나 잠시 안도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민준 씨가 포기 안 한대. 계속 어필할 거래. 좋은 사람이네. 진심으로 우리 연우한테 관심 있나 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준혁아, 민준 씨 좀 도와줘. 연우 마음 돌릴 수 있게. 민준 씨 정말 괜찮은 친구잖아. 망설였지만 말했어요. 형, 그건 연우 씨가 결정할 문제 아니에요? 알아. 근데 얘가 너무 고지식해서 탈이야. 민준 씨 같은 좋은 남자 놓치면 안 되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질투가 치밀었어요. 민준이가 연우한테 고백을? 연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연우 씨. 나예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대표님, 민준 씨가 고백했다고 들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네. 오늘 오후에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거절했어요. 당연히요. 숨을 고르고 물었습니다. 왜요? 왜긴요? 전 대표님이 좋으니까요.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연우 씨. 네. 대표님. 민준 씨 걱정하세요? 대답하기가 망설여졌어요. 아니요. 거짓말이에요. 목소리 들으니까 알아요. 질투하시는 거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연우가 웃었어요. 귀여워요. 대표님도 그런 감정 있으시네. 연우 씨, 민준 씨가 계속 어필할 거래요. 상관없어요. 전 거절할 거예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정말요? 네. 전 대표님밖에 없어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연우 씨. 네. 보고 싶어요. 저도요. 내일 밤에 만나요. 놀란 목소리였습니다. 정말요? 네. 미안해요. 제가 너무 조심스러웠나 봐요. 아니에요. 이해해요. 그럼 내일 봐요. 네. 내일 봐요. 전화를 끊고 나서 거울을 봤습니다. 강준혁. 너는 지금 질투하고 있어. 이게 사랑인가? 다음날 화요일 저녁. 연우의 집이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연우가 서 있었습니다.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내렸어요. 화장을 했습니다. 립스틱까지 발랐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예쁘네요. 연우가 미소 지었어요. 대표님 오신다고 준비했어요.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에 촛불이 켜져 있었어요. 와인 2잔, 스테이크가 있었습니다. 놀라서 물었어요. 이게 뭐예요? 저녁 준비했어요. 대표님 좋아하시는 거로요. 어떻게 알았어요? 지난번에 스테이크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서 식사를 했어요. 와인을 마시며 연우가 물었습니다. 대표님, 어제 제 얘기 많이 생각하셨죠? 잠시 망설였습니다. 네, 민준 씨 때문이에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질투났어요. 연우가 웃었어요. 다행이에요. 대표님도 저한테 그런 감정이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당연하죠. 나도 사람인데요. 그럼 확실하게 해줄게요. 연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옆으로 왔어요. 제 무릎에 앉았습니다. 연우 씨, 대표님, 전 민준 씨 따위 관심 없어요. 전 오직 대표님만 보여요. 그녀가 제 목에 팔을 감았어요. 대표님, 저 이제 못 참겠어요. 연우 씨, 우리 저번에 대표님이 거절하셨을 때 저 많이 아팠어요. 근데 이해했어요. 대표님이 절 존중하시는 거니까요. 연우가 제 뺨에 키스했어요. 근데 이제는 진짜 하고 싶어요. 제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연우 씨, 정말 확실해요? 후회 안 해요? 네, 확실해요. 전 대표님이랑 하고 싶어요. 그녀가 제게 키스했어요. 긴 키스였습니다. 연우 씨, 당신은 처음이잖아요. 네, 그래서 대표님이랑 하고 싶어요. 제 첫 경험은 대표님이었으면 좋겠어요. 진심인지 확인했습니다. 진심이에요? 네, 진심이에요. 저는 그녀를 안아들었어요. 어디가 침실이에요? 저쪽이요.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연우의 첫 경험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뜨겁게 진행됐습니다. 새벽 2시, 연우가 제 품에 안겨 말했어요. 대표님. 네, 이제 대표님이라고 부르기 좀 그런데 오빠라고 불러도 돼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오빠요? 네, 21살 차이면 오빠 맞잖아요. 그럼요. 편하게 불러요. 오빠.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연우가 울었습니다. 왜 울어요? 너무 행복해서요. 이렇게 행복한 건 처음이에요. 저도 행복했어요. 10년 만에 이렇게 따뜻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연우 씨, 후회 안 하죠? 네, 하나도 안 해요. 오히려 더 일찍 할 걸 그랬어요. 나도 그래요. 그녀를 꽉 안았어요. 연우 씨, 우리 앞으로 어떡하죠? 뭐가요? 당신 삼촌한테 뭐라고 말할 거예요? 연우가 잠시 침묵했어요. 말을 이어갔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요. 제가 타이밍 봐서 말씀드릴게요. 언제요? 망설이는 목소리였습니다. 확실해지면요. 확실해진다는 게 연우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오빠, 저랑 진짜 오래 갈 자신 있으세요?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럼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삼촌 설득할게요. 알겠어요.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동훈이 형이 알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지금은 연우가 너무 소중했어요. 저는 그녀의 얼굴을 봤습니다. 천사 같았어요. 나는 이 여자를 지킬 수 있을까? 모든 걸 잃더라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그녀 곁에서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우가 아침을 해줬습니다. 오빠, 일어나세요. 출근 시간이에요. 몇 시예요? 7시요.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오빠, 어제 정말 좋았어요. 나도요. 앞으로 자주 만날 수 있죠? 그럼요. 근데 조심해야 해요. 알아요. 출근 준비를 하고 나가려는데 연우가 제 넥타이를 매줬어요. 오빠, 오늘 하루도 파이팅이에요. 고마워요. 현관에서 키스하고 나왔습니다. 차를 타고 회사로 가는데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우리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 그날 오후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차민준이 또 찾아왔습니다. 대표님, 잠깐 시간 되세요? 네. 앉으세요. 민준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대표님, 솔직하게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요? 대표님, 연우 씨랑 사귀세요?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오늘 아침에 연우 씨 아파트 앞에서 대표님 차 봤어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연우 씨한테 편지 전달하러 갔었거든요. 그런데 대표님 차가 주차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7시 30분쯤 대표님이 나오시는 거 봤어요. 식은땀이 흘렀어요. 민준 씨, 그건 대표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연우 씨랑 무슨 사이예요? 변명했습니다. 그냥 삼촌 부탁으로 상담 좀 해줬어요. 프로젝트 관련해서요. 아침 7시 30분에요. 밤새 상담하신 거예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 책상을 쳤어요. 대표님, 제가 바보로 보여요? 분명히 뭔가 있잖아요. 민준 씨, 진정해요. 어떻게 진정해요? 제가 좋아하는 여자가 대표님하고, 그것도 나이 차이가 21살이나 나는 대표님하고.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연우 씨 삼촌은 아세요? 이동훈 선배님, 대표님 친구잖아요. 친구 조카랑 그런 관계를 맺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입을 열었어요. 민준 씨, 미안해요. 인정하시는 거예요? 네. 민준이 허탈하게 웃었어요. 아, 진짜 대박이네. 대표님이 저한테 연우 씨 소개시켜 주겠다고 해놓고 본인이 가로챈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웃기네요. 연우 씨가 처음부터 대표님만 봤다는 거 저도 알았어요. 근데 설마 진짜일 줄은. 민준이 일어났어요. 대표님, 실망이에요. 진짜 실망이에요. 민준 씨. 그리고
이동훈 선배님한테 말씀드릴 거예요. 제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민준 씨, 그건 안 돼요. 왜요? 친구분이 알 권리 있잖아요. 자기 조카가 누구랑 사귀는지요. 제발 조금만 기다려줘요. 내가 직접 말할게요. 언제요?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시간 좀 주세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이동훈 선배님한테 말씀 안 하시면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민준 씨, 그리고 대표님, 전 이 회사 그만둘게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일할 수 없어요. 민준이 나갔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끝났어. 다 들켰어. 연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연우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민준 씨가 우리 관계 알아챘어요. 놀란 목소리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내가 당신 집에서 나오는 거 봤대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삼촌한테 말하겠대요. 일주일 안에 우리가 직접 말하지 않으면요. 연우가 한숨을 쉬었어요. 결심한 목소리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삼촌한테 말씀드릴게요. 정말이요? 네. 어차피 언젠가는 말해야 했잖아요. 연우 씨, 오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삼촌이 화내실 텐데요. 알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전 오빠랑 헤어질 생각 없어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고마워요. 뭐가요? 당연한 거예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동훈이 형한테 뭐라고 말하지?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날 밤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동훈이었어요. 형. 동훈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준혁아, 들어가자. 할 얘기가 있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동훈은 소파에 앉았어요.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형. 커피 한 잔. 됐어. 그냥 앉아. 저는 맞은편 소파에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동훈이 입을 열었어요. 준혁아, 민준 씨한테 전화 왔어.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내가 우리 연우랑 사귄다고 하더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근데 민준 씨가 직접 봤대. 오늘 아침 연우 집에서 내가 나오는 걸. 동훈이 저를 똑바로 봤어요. 준혁아, 사실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형. 동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하, 이게 무슨. 그가 머리를 감쌌습니다. 형,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미안하다는 말로 되는 거야? 동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는 내 친구잖아. 30년 지기 친구. 내가 너 믿고 부탁한 거야. 우리 조카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근데 너는 내가 가로챈 거야. 형, 그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럴 생각 없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21살 차이 나는 친구 조카한테 손대는 게 자연스러워? 동훈이 소리쳤습니다. 너는 52살이야. 우리 연우는 31살이고. 이게 말이 돼? 형, 그리고 난 내 은인이야. 내가 너 사업 살려줬잖아. 20억 빌려주고, 거래처 연결해주고. 근데 너는 그 은혜를 이렇게 갚는 거야? 동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준혁아, 너 정말 실망이야.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형,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진심이에요. 진심. 진심이면 다야? 우리 연우 인생 생각은 해봤어? 52살 남자 만나면 얘 미래는 어떻게 돼? 10년 후면 넌 62살이야. 할아버지야. 우리 연우는 아직 41살밖에 안 됐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어떡하고?
얘가 아이 갖고 싶어 하면 어떡할 거야? 52살 아빠가 애 키워. 말이 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실제로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동훈이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아빠 뻘 남자랑 사귄다고 수군거릴 거야. 우리 연우가 그런 시선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연우 씨는 괜찮다고 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 사랑에 빠졌으니까. 근데 시간 지나면 후회할 거야. 동훈이 일어났어요. 준혁아, 우리 연우랑 헤어져. 형, 제발 부탁이다. 얘 인생 망치지 마. 얘는 아직 젊어.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애 낳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 연우 씨는 저를 원해요. 지금은 그래. 근데 나중에는 아니야. 시간 지나면 내 늙은 모습 보면서 후회할 거야. 동훈이 제 어깨를 잡았어요. 준혁아, 너도 알잖아. 이게 안 되는 거. 내가 만약 조카가 있다고 가정하면 내 조카가 너보다 20살 많은 남자 만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똑같을 거야. 말릴 거야. 조카 행복 바라니까. 동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혁아, 제발 우리 연우 놔줘. 부탁이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형,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연우 씨를 사랑해요. 진심으로 사랑해요. 제 인생에서 이렇게 누군가를 원한 적이 없어요. 연우 씨 없으면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동훈이 비틀거렸어요. 너 미쳤구나. 형, 죄송해요. 하지만 못 헤어져요. 동훈이 저를 밀쳤습니다. 좋아. 그럼 나랑 절교해. 오늘부로 우리 남이야. 형, 그리고 비즈니스도 끝이야. 우리 회사랑 내 사무소, 거래 다 끊을 거야. 형, 그건 닥쳐. 너 같은 배신자랑은 일도 안 해. 동훈이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우리 연우한테도 연락하지 마. 내가 막을 거야. 형님,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끝났어. 30년 우정이 끝났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연우였어요. 여보세요? 오빠, 삼촌한테 전화 왔어요. 나도 방금 형 만났어요. 삼촌이 우리 헤어지래요. 나한테도 그랬어요. 연우가 울먹였어요. 오빠, 어떡해요? 모르겠어요. 오빠, 설마 헤어질 생각이세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럼, 연우 씨, 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뭐요? 당신, 정말 나랑 오래 갈 자신 있어요? 10년 후, 20년 후에도요. 연우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있어요. 전 오빠 아니면 안 돼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요. 상관없어요. 당신, 삼촌이 절교한다고 해도요. 망설이는 목소리였습니다. 힘들겠지만 제 선택이에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연우 씨, 고마워요. 뭐가요? 나를 선택해줘서요. 당연한 거예요. 전 오빠가 좋으니까요. 나도 당신이 정말 좋아요. 오빠, 우리 포기하지 말아요. 네, 포기 안 할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동훈이 형, 미안해요. 하지만 연우는 못 나요. 다음 날 회사, 출근하니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대화가 뚝 끊겼어요.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요? 회사에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무슨 소문이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대표님이 거래처 대표님 조카와 부적절한 관계라고요.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퍼뜨린 거죠? 차민준 팀장님이 어제 퇴사하시면서 몇 명한테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동훈 대표님 회사에서 오늘 아침에 공문이 왔습니다. 모든 거래 중단한다고요. 제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얼마나 손해요? 연간 거래액이 50억 정도 됩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사님 몇 분이 회의를 요청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2시예요. 알겠어요. 비서가 나갔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시작됐구나. 압박이. 오후 2시. 이사회 의실. 이사 5명이 앉아 있었어요. 대표님, 앉으십시오. 제가 앉았습니다. 전무가 입을 열었어요. 대표님, 이동훈 대표님 회사와 거래 중단 들으셨죠? 네. 이유가 뭡니까?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연 50억 거래를 날립니까? 전무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대표님, 소문 들었습니다. 이 대표님 조카와 부적절한 관계라고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실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사실입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대표님, 정신이 있으십니까? 거래처 조카와 그런 관계를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고 거래까지 끊기고 상무가 말했어요. 대표님, 지금이라도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이 대표님한테 사과하고 거래 복구하십시오. 그건 못합니다. 네, 저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헤어질 수 없습니다. 이사들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대표님, 52세에 무슨 사랑 타령입니까? 회사가 더 중요합니까? 여자가 더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럼 둘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지금 회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무가 책상을 쳤어요. 대표님, 이번 일로 회사 손해가 크면 우리도 각오해야 할 겁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대표, 교체 요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대주주인데요. 지분은 30%시죠. 나머지 70%가 반대하면 어쩌실 겁니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표님, 잘 생각하십시오. 25년 쌓아온 회사와 2달 사귄 여자 중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머리를 감쌌어요. 회사까지 흔들리다니 저는 그대로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모두가 반대하네. 친구도 회사도 모두가 저를 비난했습니다.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연우였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안 좋은데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에요. 무슨 일 있죠? 저는 모든 것을 얘기했습니다. 회사 소문, 이사회, 이동훈까지요. 연우가 울었어요. 오빠,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오빠 인생 망치고 있어요. 아니에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오빠한테 먼저 다가갔잖아요. 제가 오빠 힘들게 하고 있어요. 연우 씨, 오빠, 우리 헤어질까요?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오빠, 너무 많은 걸 잃고 계세요. 친구도 회사도 다 저 때문이에요. 연우 씨, 그런 소리 하지 마요. 하지만 이러다 오빠 인생 다 망가져요. 상관없어요. 네, 당신 없으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연우가 흐느꼈어요. 오빠, 정말이요? 네, 진심이에요. 나는 당신 없이 못 살아요. 저도요. 저도 오빠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럼 우리 포기하지 말아요. 이 고비를 넘기면 괜찮아질 거예요. 정말요? 네, 약속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됐어. 모든 걸 걸고 연우를 지킬 거야.
일주일 후 가장 힘든 일주일이었어요. 회사에서는 계속 압박이 들어왔고 친구들도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제 곁을 지켰어요. 금요일 저녁 연우가 제 사무실로 왔어요. 오빠, 저 결정했어요. 뭐요? 삼촌한테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제대로요. 어떻게요? 삼촌 앞에서 제 마음을 확실하게 보여드릴 거예요. 연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오빠, 같이 가 주실 수 있어요? 삼촌한테요? 네. 우리 같이 가서 말씀드려요. 제대로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연우의 눈빛이 확고했어요. 알겠어요. 같이 가요. 토요일 오후 동훈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동훈이 문을 열었어요. 저를 보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 왜 왔어? 형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할 말 없어. 돌아가. 연우가 나섰어요. 삼촌, 저예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연우야, 너도 왜 이 사람이랑 왔어? 저희 말씀드릴 게 있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동훈이 한숨을 쉬고 문을 열어줬어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동훈의 부인도 계셨어요. 차가운 분위기였습니다. 우리는 앉았어요. 연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삼촌, 산모, 정식으로 말씀드릴게요. 저 준혁 오빠 사랑해요. 동훈이 말을 막으려 했지만 연우가 계속했어요. 저는 평생 남자들이 무서웠어요. 대학교 때 폭력 남자친구, 직장에서의 성희롱. 그래서 남자를 믿을 수 없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근데 오빠는 달랐어요. 저를 존중해 주시고 제 말을 들어주시고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연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삼촌, 저 31년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 처음이에요. 오빠랑 있으면 세상이 따뜻해요. 연우야, 하지만 이 사람은 너보다 21살이나 많아. 내 미래를 생각해봐. 생각해봤어요. 10년 후, 20년 후도요. 그래도 준혁 오빠랑 있고 싶어요. 동훈의 부인이 말했어요. 연우야, 아이는 어떡하려고? 내가 아이 갖고 싶으면? 산모, 저 아이 안 가져도 돼요. 오빠가 더 중요해요. 제가 입을 열었어요. 형님, 형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30년 우정을 배신한 것도, 은혜를 저버린 것도 다 제 몫입니다. 저는 90도로 절했어요. 하지만 연우를 사랑합니다. 제 인생에서 이렇게 누군가를 간절히 원한 적이 없습니다. 일어나, 형님,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연우를 제가 평생 책임지겠습니다. 동훈이 한숨을 쉬었어요. 준혁아, 넌 정말 그럴 자신 있어? 연우가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할 거야? 후회 안 하게 만들겠습니다. 매일매일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동훈이 연우를 봤어요. 연우야, 넌 진짜 후회 안 해? 네, 삼촌. 전 확신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동훈의 부인이 입을 열었어요. 여보, 우리 조카가 저렇게 확신하는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혁 씨도 진심인 것 같고. 나이가 뭐가 중요해? 사람이 중요하지. 동훈이 고개를 떨궜어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가 저를 봤어요. 준혁아, 네, 형님, 우리 연우 정말 행복하게 해줄 거지?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네, 약속드립니다. 좋아, 내가 인정해 줄게. 형님, 동훈이 일어나 제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저를 껴안았습니다. 준혁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심하게 굴었어. 아니에요,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야. 내가 딸 생각만 하고 내 마음은 생각 안 했어. 너도 외로웠을 텐데.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연우도 울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밤새 대화했어요.
동훈의 부인이 저녁을 차려주셨고, 우리는 함께 식사했습니다. 30년 우정이 다시 돌아왔어요. 헤어질 때 동훈이 말했습니다. 준혁아, 거래도 다시 시작하자. 미안했어. 형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빨리 결혼해. 우리 연우 나이도 있는데. 연우가 얼굴을 붉혔어요. 삼촌,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연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오빠, 고마워요. 내가 고맙지. 나 같은 사람 선택해줘서. 오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오빠, 삼촌이 결혼하래요. 하고 싶어요? 연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고 싶어요. 저는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연우를 바라봤어요. 연우 씨, 저랑 결혼해 줄래요? 연우가 눈물을 흘렸어요. 네, 당연하죠.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그날 밤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밤이었어요. 3개월 후, 우리는 결혼했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소중한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동훈이 주례를 봐 주셨고, 주변 사람들도 모두 축하해 줬어요. 회사도 안정됐습니다. 동훈과의 거래가 재개됐고, 이사들도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차민주는 다른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저한테 말했어요. 대표님, 연우 씨 행복하게 해주세요. 고마워요. 민준 씨.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갔어요.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연우는 내내 웃었어요. 오빠. 아니 자기야. 여기 너무 좋아. 그래요. 당신? 자기는 행복해? 행복하죠. 당신과 함께니까요. 연우가 제 팔짱을 꼈습니다. 나도 행복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호텔 방에서 연우가 물었어요. 자기, 후회 안 해? 뭐요? 나 같은 여자 선택한 거요. 저는 그녀를 안았어요. 당신을 얻은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부자예요. 연우가 웃었습니다. 자기, 멋있어. 당신도 예뻐요. 우리는 키스했어요. 그날 밤, 창밖으로 파리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연우가 제 품에 안겨 잠들었어요. 저는 그녀의 얼굴을 봤습니다. 고마워요. 연우 씨, 나를 선택해줘서 내 인생에 다시 봄이 왔어요. 52세에 찾은 사랑이었습니다. 31세, 그녀의 선택이었어요. 모두가 반대했지만 우리는 이겼습니다. 나이, 따위, 사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저희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